우리는 지금까지 소금은 생명이다 28편을 진행해 오면서 소금에 대한 좋은 점을 살펴보았고, 소금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소금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 사망의 연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적절한 소금 섭취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장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소금은 하루에 사고체에서 약 1500g 흡수되고 약 9g 정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소금의 양이 부족할 때는 적게 내보낼 테고, 남을 때는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혈액은 하루에 약 180리터 여과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피가 36번 신장을 통해서 걸러지니까 이거는 시간당 약 1.5번이 되네요. 한 번 반. 그 작은 두 개의 기관이 정말 대단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장의 소금 포용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늘려서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인데, 이 제목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전체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논문을 오늘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섭취량은 얼마가 적당한지를 고찰을 해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나트륨 3g 이하를 섭취하거나 6g 이상 섭취할 때 이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대략 10만 명의 소변 샘플을 채취를 해서 약 17개국에 있는 10만 명의 아침 소변을 샘플로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동안에 나트륨과 칼륨의 배출치를 추정해서 질병과 심혈관 질환에 관계되어 있는 관련성을 살펴보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정말 많은 집단을 통해서 고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가고, 또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 10만 명 중에 인구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 섭취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얼마의 소금을 배출하느냐, 소변을 통해서 약 4에서 5.99g의 소변을 배출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그럼 이 기준을 일러 보고, 이것보다 더 배출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보다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약 7g, 이것보다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약 3g.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준을 일러 본다고 했는데, 이 기준에서 이 7g을 배출하는 사람들의 그 병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이 기준보다 1.15배가 높습니다. 1.15배. 그리고 요 3g 이하로 섭취된 3g 이하로 배출을 하는 집단일 경우에는 약 1.27배 높습니다. 1.27. 여기서 7g을 배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7g을 그 소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18g이 됩니다. 18g. 18g이 되면
소변의 배출량이 18g이면 이 사람은 적어도 19g에서 20g 이상 섭취를 한 굉장히 짜게 먹는 그런 군이 되겠죠. 이런 군이 기준의 섭취, 기준 섭취량보다 1.15배 정도 높은 위험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염식을 한 3g 같으면 소금의 무게로 환산을 하면 약 7.8g이 됩니다. 7.8g의 소금을 섭취한, 이거보다 더 섭취를 했겠죠? 9g 정도 되겠죠? 9g 이상 섭취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8, 9g. 그러면 이렇게 섭취하는 사람들의 위험은 이 기준 섭취하는, 이 기준 되는 거에 비해서 약 1.27배, 1.27배 이렇게 더 위험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정말 20g씩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염식 1.27배 높은 위험도를 가진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그 위험도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더라. 이 이야기는 저염식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염식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에서 요것을 소금의 무게로 환산을 하게 되면, 요 기준치를 소금의 무게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0.4에서 15.6g이 됩니다. 이게 소변을 통한 배출량이니까 요거보다 섭취량은 1, 2g이 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지금 먹고 있는 게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소금은 생명이다 이래서 적절한 소금의 섭취량은 13.5g 정도이며, 이 13.5g일 때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죠. 평균 수명이. 그래서 소금은 생명이다 1편에 있는 이 13.5g과 지금 이 논문에 나오는 기준, 가장 좋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을 이 확률이 요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1편에서 살펴본 것과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이 논문에서 가장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군과 평균 수명을 유지하는 군의 소금 섭취량 13.5g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조사를 한 대부분의 요 인구 집단들은 보통 7.5에서 15g의 소금을 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쭉 내려가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도표입니다. 요 도표 내려가서 요 도표인데, 이 도표에서 요 나트륨 배출량 4에서 5.9g 가장 기준이 되는 그 집단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집단을 여기 1로 보면 요 1로 본 거에서 소금이 여기에는 3g 이하, 3에서 3.9g 고염식, 그러니까 7g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비교로 사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심혈관 질환이 1.2배, 요것보다 1.2배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1.01, 여기는 1.05, 1.15.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 것이 고염식을 하는 것보다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지표에서 나쁘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요게 1로 보면 여기는 1.3, 1.0, 그리고 위로 갈수록 약간의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강했던 사람들의 건강 지표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이 저염식을 할 때. 오히려 고염식을 할 때의 그 비는 1.14배가 되지만 1.62배로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어떤 그 지표가 기준에 비해서
적정한 소금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질환에 노출된 확률, 심혈관 질환과 어떤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노출되는 확률이 이 저염식을 했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되고, 고염식을 했을 때는 저염식을 했을 때보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심장병과 사망률과 나트륨 배출을 살펴보면, 나트륨 배출이 이 4와 6 범위, 여기가 여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요 기준에서 1.0 기준에서 저염식으로 했을 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위로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고염식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래프가 완만합니다. 짜게 먹었을 때 이 크게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발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 칼륨 배출되는 거를 살펴본 건데, 칼륨이 2.0 정도 배출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상 배출되는 사람일 경우에 요 기준치와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건강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칼륨이 부족할 때 상당히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사망률과 관계되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절한 칼륨을 섭취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앞편에서 살펴본 거는 역시 나트륨도 적당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 대략 10g에서 16g의 배출량이니까 섭취량은 여기에 1 정도 더하거나 1, 2 정도 g을 더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소금 섭취량이 높은 편이죠. 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칼륨과 나트륨을 적정하게 섭취하는 게 우리의 건강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칼륨이 적절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야 되지만, 칼륨이 늘 소금에 들어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추론을 해보면, 요 소금의 배출량에 이 그래프를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 상당히 이상적일 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소금 섭취량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했을 때, 또는 우리가 그 소금 섭취량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루 20g까지 높였을 경우에라도 굉장히 포용성이 있게 만들어서 이 기준보다 낮출 수 있다면, 그런 소금을 만들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소금이라는 게 나트륨과 칼륨이 적당하게 함유되어 있고, 기타 미네랄이 적당하게 들어있는 균형 잡힌 소금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데이터도 사실 소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시행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 좋은 소금을 했을 때 얼마든지 더 좋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학이다. 이게 실현되는데 앞으로 수십 년 걸릴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시간도 없고, 그 이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 한식의 이점을 설명하는 논문인데, 한식이 고혈압과 타입 2 당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논문입니다. 한식군에 21명, 일반 식군에 20명 해서 비교 분석을 했고 약 4주 동안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염 섭취량은 약 15에서 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한식군의 나트륨 섭취량은 대조군이나 일반적인 섭취량보다도 조금 더 높네요. 5863mg. 소금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소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15g이 조금 넘는 양입니다. 다른 군보다 조금 더 많은 소금을 섭취를 한 거죠. 개선 연구 결과는 이 한식군에 있어서 당화혈색소가 감소되는 걸 보여줬죠. 일반 식군보다는 한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당화혈색소가 낮아졌고 이것은 당뇨 지표가 좋아졌다. 당뇨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맥박수 및 부교감신경 변화에도 이 한식군은 일반식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건강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때로 가려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칼륨을 적게 먹을수록 사망률이 높다. 적절한 칼륨을 섭취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칼륨의 섭취가 줄어들 때 상당히 그 위험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렇게 질병의 위험도로부터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 칼슘, 인, 철, 칼륨의 섭취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한 양의 칼륨을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네랄들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요. 농산물의 영양이 고갈된다. 농산물의 영양이 고갈되는 이유가 농약도 많이 치고 수확량을 강제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비료를 많이 쳐서 늘리다 보니까 영양가가 없는 거죠. 미네랄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자체의 영양가가 줄어드는 것은 토양이 벌써 많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이 벌써 많이 메말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도표를 살펴보면 너무 이 미네랄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21세기가 새롭게 열리지 않을까. 우리가 거창하게 DNA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DNA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소금을 연구를 해서 이 소금에서 매일 적절한 양의 양질의 미네랄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그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 소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소금은 생명이다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의 자료는 업데이트를 또 할 거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는 좀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생활 건강 코너 또는 주겸 코너도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식습관을 가르쳐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